네, 안녕하세요. 최조은입니다. 2주차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초중고등학교 개학이 2주 정도 더 늦어진다는 소식이 있는데요. 자, 우리는 언제 만나서 수업을 하게 될지 걱정이 큽니다. 자, 그렇다 하더라도 주어진 시간 안에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서로 최선을 다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오리엔테이션을 진행을 했죠. 도대체 말을 잘한다는 것은 뭘까? 이런 고민을 다들 해보셨을 텐데, 제가 제시했던 건 두 가지였습니다. 소통가가 될 것인가? 아니면 고독한 달변가가 될 것인가? 말은 정말 잘하지만 누구도 나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과연 말을 잘한다고 할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한 이야기였죠. 그래서 제가 제시한 결론은 그겁니다. 상대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충분히 통찰력을 발휘해서 파악한 다음에, 그리고 그것을 이용하고자 하는 그러한 욕망을 자제력을 통해서 억누르고, 그리고 내가 과연 그것에 대해서 말할 만한 자격이 있는가, 공신력을 충분히 갖고 있는가를 점검한 다음에, 자, 이왕 말할 거 좀 더 또박또박, 그리고 잘 들을 수 있는 어떤 요소들을 갖추어서 이야기한다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각각 통찰력, 자제력, 그리고 공신력, 전달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 진행하게 되는 발음, 효과적인 발음과 발성에 대한 것은 전달력에 관한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수업을 통해서 향상될 수 있는 능력은 전달력에 그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의 다른 결론이었던 여러분들이 언젠가 통찰력과 자제력, 공신력을 갖게 된다면 그때 빛나는 전달력이 여러분들의 그 발표 아니면 어떤 그런 것들을 훨씬 더 값지게 만들어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먼저 발표의 3연출을 한번 볼까요? 자, 시각적 연출, 또 음성적인 연출, 심리적인 연출로 구분을 해봤습니다. 시각적 연출은 외모라든가 표정, 자세, 그리고 뭐 시선, 동선, 우리 지난 시간에 잠깐 살펴봤던 것들이죠. 이것에 대해서는 한 주 또 시간을 할애해서 우리가 수업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중점적으로 하게 되는 음성적인 연출은 목소리, 그리고 음색이겠죠. 그다음 발음, 발성, 말투라고도 할 수 있는 어조, 그 안에 들어있는 감정, 그리고 약간의 쉼을 주면서 이야기하는 것,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심리적 연출은 아무리 시각적으로 잘 갖추어져 있고 또 음성적인 연출들을 잘 한다 하더라도 발표 불안증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제대로 펼치지 못한다면 또 좋은 발표가 될 수가 없겠죠. 자, 이걸 이렇게 구분을 한 근거는 지난 시간에도 언급했던 그 알버트 메라비언의 연구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 연구는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물론 말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보여지는 것, 들려지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그 이후의 연구들은 보여지는 것과 들려지는 것들을 어떻게 하면 더 향상시킬 수 있는지 더 중점을 두고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자, 정확한 발음의 중요성 도대체 뭘까요? 우리 하나의 사례를 살펴보면서 정확한 발음이 왜 중요한지 같이 공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대통령이 제주도에 가서 유세를 하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주도를 이대한 강간도시를 만듭시다. 자, 옆에 있던 장관이 깜짝 놀라서 정정을 해주죠. 강간도시가 아니라 관광도시. 자, 그러자 이 대통령이 째려보면서 일침을 가합니다. 애무장관은 애무나 잘하시게. 자, 여러분, 정확하지 않은 발음이 어떠한 오류를 만들어낼 수도 있는지 너무나 극단적인 사례이긴 하지만 그래 맞아. 그래서 정확하게 전달하는 게 중요하지 라고
느끼실 수가 있었을 겁니다. 오늘 발음과 발성, 정확한 발음을 만들어내고 또 좀 더 좋은 목소리를 만들 수 있는 발음과 발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 먼저 발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풍부한 발성, 횡격막을 한껏 부풀려서 내가 담을 수 있는 호흡을 최대한 담고 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면 뭐가 좋을까? 자, 살펴보죠. 자, 이야기를 할 때 공명기관을 활용을 하면 소리가 좀 더 확장될 수 있습니다. 그냥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좀 더 깊고 더 멀리 뻗어나가는 소리를 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대표적인 훈련이 복식호흡인데요. 이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숨을 들이마실 수 있을 때까지 배에다 빵빵하게 가두어 두었다가 아주 조금씩 내쉬는 거죠. 배가 아주 홀쭉해질 때까지요. 이걸 연습하면 한 번에 우리가 들이마실 수 있는 호흡량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발음, 발성에 어떻게 도움이 될까요? 자, 한 번의 호흡량이 짧다면 어떤 말을 전달할 때 끊김이 잦겠죠. 하지만 한 번에 많은 호흡을, 긴 호흡을 할 수 있다면 한 번에 전달할 수 있는 글자의 수가 많아지게 됩니다. 자, 이런 역량을 갖추게 된다면 내가 한 번에 짧게 전달할지 길게 전달할지를 조절할 수 있게 되죠. 그럼 좀 더 드라마틱한 전달을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여기 보면 복식호흡을 통해서 폐활량과 호흡량이 증가하게 되면 소리 자체도 깊고 풍부한 소리가 나지만 이걸 활용해서 표현력을 좀 더 풍부하게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여기에서 쉬었다 갈 것인지 아니면 한 호흡에 좀 더 길게 이야기를 할 것인지를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복식호흡을 하는 방법들은 다 아실 텐데요. 단순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하는 것은 좀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방법은 높낮이가 그렇게 크지 않은 노래를 가지고 하는 거죠. 자, 지금 제가 슬라이드에 동요를 하나 넣어 놨습니다. 이 노래는 아마 초등학교 때 돌림 노래로 많이 배웠을 텐데요. 음의 높낮이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매우 잔잔하게 노래가 진행이 되는데요. 이 노래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 호흡의 노래를 해보는 거죠. 자, 처음 시작은 들이마실 수 있을 만큼 가득 호흡을 확보합니다. 자, 그리고 천천히 내쉬면서 그냥 내쉬면 지루하니까 이 노래를 흥얼거리는 거죠. 자, 어떤 원리인지 아시겠죠? 자, 다 같이 돌자 동네 한 바퀴 아침 일찍 일어나 동네 한 바퀴 우리 보고 나팔꽃 인사합니다. 우리도 인사하며 동네 한 바퀴 바둑이도 같이 돌자 동네 한 바퀴. 자, 아시겠죠? 자, 호흡이 남아 있으면 동네 한 바퀴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복식호흡을 좀 더 지루하지 않게 연습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좀 더 익숙해지게 되면 뭐 랩송을 하나 한 호흡에 확 간다거나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한다면 재미있게 복식호흡을 연습할 수 있겠죠. 그러면 좀 더 좋은 목소리, 풍부한 표현력은 덤으로 얻을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풍부한 발성을 통해서 목소리가 좋아지면 또 얻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목소리만 듣고 간혹 어떤 사람을 판단하기도 합니다. 목소리만 듣고 그 사람 어떤 것 같아 라고 판단을 해본 경험들이 다들 있으실 건데요. 일단 목소리를 통해서 우리는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별할 수 있죠. 그리고 목소리도 나이를 들기 때문에 대략적인 연령대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몸통의 울림통이 크다면 그에 따른 목소리가 나올 테고 또 목소리를 가지고 현재 그가 화가 났는지 아니면 평온한 상태인지 감정을
추측할 수 있죠. 그래서 목소리는 제2의 얼굴이라고 하는 별명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어딘가에서 나의 목소리를 내는 순간, 나의 목소리를 듣는 누군가는 나에 대한 많은 정보를 이미 파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다면 목소리 하나를 낼 때도 함부로 내지 않겠죠? 그럼 발성 훈련을 하고 또 이런 훈련들을 통해서 이왕이면 좀 더 좋은 목소리를 통해서 발표를 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될 겁니다. 자, 복식호흡만 해주셔도 일상적인 생활에서 우리가 좀 더 좋은 목소리를 내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발음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정확한 발음을 낼 수 있는지 같이 생각해 보고 또 훈련법도 제안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해결하려면 원인을 파악해야 하잖아요. 자, 일반적으로 발음이 부정확한 원인은 두 가지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어떤 의학적인 원인으로 인해서 발음에 문제가 있다면 그건 그런 의학적인 치료를 받아야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발음이 부정확한 두 가지 원인은 첫 번째가 내가 발음을 정확하게 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거죠. 아니면 특별히 그런 생각을 해볼 기회가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야기를 할 때 습관적으로 이 소리를 내는 기관들을 정확하게 사용하지 않는 거죠. 충분히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이 조음기관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것은 소리를 내는데 관련된 기관들인데요. 조음기관은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있고 움직일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뭐 움직일 수 없는 것들은 치아라던가 뭐 입천장이라던가 이런 아이들은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어떻게 할 수 없겠죠. 하지만 움직일 수 있는 기관들이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훈련을 통해서 좀 더 정확한 발음을 내게 할 수 있겠죠. 자, 이 정확한 발음하기, 이 정확한 말하기의 시작은 정확한 듣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지금의 발음을 갖게 됐을까요? 자, 생각해 보면 우리는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어렸을 때부터 주변의 소리들을 따라하면서 현재의 발음을 갖게 됐습니다. 자, 누군가가 어떤 동그랗고 빨간 거를 가리키면서 사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그러면 내가 이해가 된 거죠. 아, 저걸 사과라고 부르는구나. 사자와 과자. 그럼 이해된 그 소리는 내가 흉내낼 수 있습니다. 사자, 과자를 내가 모사를 하죠. 자,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식한 소리를 어떤 특정 음가, 내가 인식한 거를 흉내내는 방법으로 우리가 발음을 지금 하고 있죠. 근데 이게 어떤 문제를 발생시키냐면 주변에 발음을 정확하게 하지 않는 사람에게서 이런 입력을 받아왔다면 나의 모사도 모사니까요. 그와 같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조음 인식의 오류는 발음의 오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의사라는 발음을 위사라고 하는 경우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주변에서 의사를 위사라고 발음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했고 그렇게 모사를 했고 그래서 이것이 발음의 오류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럼 이것을 고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은 제대로 들어야 되겠죠. 정확하게 발음하고 있는 소리를 듣고 그리고 내 소리가 어떠한지를 확인하고 그 정확한 소리와 같아질 수 있도록 훈련을 한다면 발음이 개선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제대로 듣기를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내 목소리를 듣게 되는지에 대한 이해가 선행된다면 좋겠죠. 자, 외부에서 들리는 소리, 자,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 웨이를 통해서 소리들이 나에게 전달됩니다. 자, 그런데 내가 듣는 내 목소리는 이 과정만 거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과정을 더 거치게 됩니다. 자, 내 목소리, 입 밖에서 나간 내 목소리가 웨이를 통해서도 들어가지만 입 안쪽을 통해서 이 네일을 통해서도 같이 소리가 들리게 되죠. 그래서 내 목소리는 웨이에서 들린 소리와 네이에서 들린 소리가 더해진, 그러니까 내가 듣는 내 목소리는 그렇습니다. 소리가 더해졌으니까 더 좋게 들릴 가능성이 있겠죠. 자, 여러분들께서 녹음한 내 목소리를 들어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이상하게 들리죠? 이상하다. 내가 평소에 내 귀로 들었던 소리와 좀 다른데? 그래서 주변에 물어봅니다. 어떤 게 내 목소리랑 내 목소리야? 그러면 주변의 사람들 열이면 열, 녹음된 목소리가 네 목소리랑 똑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답 이야기하자면 녹음된 목소리가 바로 내 목소리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내 목소리, 원래의 내 목소리보다 훨씬 더 좋다라는 좀 착각 아닌 착각을 하고 지냈던 거죠. 자, 그러하고요. 제대로 듣기 위해서는 일단 그 표준 소리를 들으면 좋습니다. 그런 연습할 수 있는 음성 파일들이 나와 있기도 하고, 또 이것이 가장 좋은 표본은 뉴스라던가 표준어와 표준 발음과 정확한 발음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소리겠죠. 자, 그런 소리를 먼저 듣고 그 소리와 똑같이 내 목소리를 내서 읽어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자, 두 가지를 비교해 보는 거죠. 아, 일치합니까? 일치하지 않습니까? 자, 일치하지 않는 소리가 있다면 내가 그동안 그 조음 인식의 오류로 인해서 잘못된 발음을 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판단을 하면 되겠습니다. 고치면 되겠죠. 그 소리를 정확하게 내려고 노력을 한다면 한층 더 발음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조음기관의 비활성화. 자, 첫 번째, 정확하게 발음을 해야 된다라는 인식의 부족을 이야기했죠. 내가 그렇게 들어서 들리는 대로 이야기했을 뿐인데 뭐가 잘못됐나? 뭘 어떻게든 정확하게 해야 돼. 그것도 문제지만 두 번째는 이야기할 때 어떤 이유에선지 습관적으로 이 소리를 내는 기관들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는 경우도 부정확한 발음의 원인에 해당됩니다. 자, 보면 첫 번째 입술이 나오죠. 자, 이야기를 할 때 어떤 친구들은 입술을 정확히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정 음가가 발음이 되기 위해서는 입술 모양이 어떠한 형태로, 특정 형태로 좀 벌어져야 하는데 입술을 잘 사용하지 않는 거죠. 어머니 밥 주세요. 어머니 배고픕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입술을 움직이지 않아 볼까요? 어머니 배고파요. 밥 주세요. 자, 소리가 밖으로, 입 밖으로 제대로 나가지 못해서 부정확한 발음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너무 과장하는 것 같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주변에서 소리가 입 안에서 머금고 있는 듯한 소리를 내는 친구들이 있다면 대부분 입술과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이 턱을 제대로 움직이지 않아서 생기는 그 발음의 부정확성으로 파악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치아도 있는데요. 치아가 뭐 고르지 않다거나 아니면 어떤 치아가 빠져 있다면 그 사이로 소리가 새 나가서 정확한 발음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혀도 우리말 발음의 혀의 위치가 정확히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이 표를 예전 국어 시간에 배우셨을 텐데요. 혀도 움직이지 않고 발음을 한다면 정확한 소리 내기 어렵습니다. 어머니 밥 주세요. 자, 이런 소리가 나게 되겠죠.
제가 지금 너무 과장해서 흉내를 내고 있는 건데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입니다. 자, 앞서 말한 것처럼 조음기관은 움직일 수 있는 기관이 있고 움직일 수 없는 기관이 있습니다. 움직일 수 없는 기관들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움직일 수 있는 기관들은 해당 소리를 정확하게 낼 수 있도록 충분히 움직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입술과 턱 그리고 혀 이런 것들만 크게 활용을 해줘도 발음이 한결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발음 훈련, 전반적인 발음 훈련의 과정을 짚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움직일 수 있는 조음 기관들을 중심으로 이 주변의 근육들을 풀어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발음의 최소단이라고 할 수 있는 자음과 모음을 연습해보죠. 자, 그리고 세 번째, 글자와 글자의 결합, 단어, 낱말들을 연습해 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자, 낱말들의 연속체, 문장을 연습해 보면 되겠죠. 자, 조음기관을 먼저 훈련하는 첫 번째 이 과정은 연구개를 풀어주시고요. 자, 이 입천장 맨 끝쪽에 있는 연구개, 이거 어떻게 풀어주나요? 네, 혀뿌리를 혀를 안쪽으로 말아서 마사지를 해주는 방법도 있고요. 소리를 내면 연구개가 아주 약하게 진동이 옵니다. 이런 식으로 마사지를 해줄 수 있습니다. 자, 혀풀기는 혀에 이제 진동을 넣어주는 방법 있죠. 소리를 내주는 방법도 있고, 자, 이게 또 안 된다면 혀를 이를 통해서 살살살살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입술을 풀어주는데요. 입술을 푸는 것은 뭐 방송이나 이런 매체들을 통해서 좀 봤을 겁니다. 푸르르 해주던 이런 방법이 있죠. 자, 그 다음에 턱 풀어주는 방법. 아, 에, 이, 오, 우.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겠죠. 자, 그래서 얼굴 전체를 먼저 마사지를 해주고, 허밍을 넣어주고, 자, 혀에 진동을 넣어볼까요? 입천장을 튕겨볼까요? 자, 혀 운동입니다. 소리를 내면서 입술 운동해 주시고요. 아, 에, 이, 오, 우. 자, 이렇게 했다면 일단 조음기관 스트레칭은 끝난 게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발음 연습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릴 텐데, 발음 연습의 원리를 먼저 설명해야 되겠죠. 아, 이런 원리구나. 그래야 우리가 연습을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발음 연습의 원리 첫 번째는, 평소에 사용하지 않는 조음 기관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이제 목표인데, 이렇게 활성화되면 발음이 향상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일상 대화에서 사용하는 단어들은 좀 한정되어 있죠. 뭐 어떤 몇 가지 문장 내에서 일상생활에서 소리를 구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일상 대화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글자나 단어들을 연습하면 평소에 사용하지 않았던 이런 기관들을 활성화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한 소리들을 한번 연습해 보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런 문장 발음 연습들을 보면 비슷한 소리가 연쇄적으로 배치되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뜻이 되게 이상한데 이게 굉장히 과학적으로 만들어진 것이죠. 비슷한 소리를 연속으로 나게 해서 나중에 명확하게 구별되는 소리를 발음할 때 상대적으로 훨씬 더 수월하게 연습할 수 있게 하는 거죠. 지금 그림을 제가 모래밭 위에서 뛰고 있는 어떤 한 분을 표현을 해봤는데요. 모래밭에서 뛰는 연습을 하면 평소에 평지에서 훨씬 더 달리기가 수월하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런 맥락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자음 모음이 결합된 한 글자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죠.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각각의 소리를 낼 때 최대한 조음 기관을 활성화시키는 것이죠. 가갸, 거겨가 아니라 가, 갸, 거, 겨. 소리 하나하나
가장 정확하게 내보겠다라는 마음으로 또박또박 나, 냐, 너, 녀 이렇게 하다 보면 내가 평소에 대화를 할 때 사용하지 않았던 어떤 근육들이 꿈틀꿈틀 대고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글자들이 있죠. 이것도 발음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이제 과학적인 글자들인데요. 자, 싸, 패, 숭, 선, 쭉 이런 단어들 일상에서 사용하시나요? 네. 뭐 싸구려, 패대기 뭐 이런 단어들을 많이 사용하지는 않죠. 쭉, 헉, 훅, 땅 뭐 이런 것들. 근데 이런 소리들은 발성 연습으로도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습할 때 보면 싸, 패, 숭, 선, 쭉 이런 식으로 복식 호흡으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연습이 됐다면 문장 연습으로 들어가는 거죠. 단어와 문장 연습으로 들어가는데, 자, 이 밑에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 한 번에 읽기가 어렵다면 중앙청, 창살, 쌍창살, 시청, 창살, 외창살.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단어를 읽을 때는 이 조음 기관을 최대한 활용해서 내가 가장 정확한 소리를 내보겠다 라는 마음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효과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연결해서 한번 해볼까? 중앙청 창살, 쌍창살, 시청 창살, 외창살. 되네요. 된다면 그 다음 시도는 빠르게 읽어보는 거죠. 중앙청 창살, 쌍창살, 시청 창살, 외창살. 중간에서 이미 혀가 꼬여버린 친구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평소에 좋은 기관들이 활성화될 기회가 많지 않았던 친구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평소에 입안에 이 좋은 기관들 관련된 근육들을 열심히 운동한 친구들이라면 혀가 꼬일 가능성이 좀 떨어지겠죠. 중앙청 창살, 쌍창살, 시청 창살, 외창살. 자, 이번엔 제가 마지막에 설명드렸던 비슷한 소리가 나는 단어들을 연쇄적으로 배열한 문장입니다. 자, 이 원리는 아까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내가 그린 구름 그림은 새털 구름 그린 구름 그림이고, 자, 이런 식으로 조금 빠른 속도로 하셔야 효과가 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어려우니까 이것도 역시 내가 그린 구름 그림은 새털 구름 그린 구름 그림이고,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나하나 해나가다가 자, 나중에는 내가 그린 구름 그림은 새털 구름 그린 구름 그림이고, 이렇게 하다가 또 자신이 붙으면 속도를 높이는 거죠. 내가 그린 구름 그림은 새털 구름 그린 구름 그림이고, 자, 이런 식으로요. 그 발음이 향상되는 것은 빨리 했을 때입니다. 천천히 하는 것 물론 거쳐야 되는 과정이지만 한자 한자 정확히 빠른 속도로 글자를 놓치지 않고 발음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발음 실력은 연습을 통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향상된 것이겠죠. 자, 다음은 성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말은 물론 성조가 아주 높낮이가 심한 말은 아니죠. 중국어나 베트남어, 뭐 태국어처럼 성조어가 복잡한 그런 언어는 아닙니다. 성조어라고 하면 한 어절 안에서 음가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고요. 비성조는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자, 이건 어떤 경우를 위해서 우리가 그 염두에 어떤 경우를 위해서 제가 준비를 했냐면 사투리 때문에 고민하는 친구들이 있죠. 자, 그런 친구들은 이 사투리 성조를 교정하지 못해서 고민할 수도 있죠. 물론 고민이 되지 않는다면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투리가 개성이 될 수도 있고 사투리를 사용한다고 해서 아주 공식적인 자리가 아닌 한 크게 문제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사투리 이런 성조가 나에게 고민이 된다. 그래서 이걸 교정하고 싶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이 훈련을 통해서 그 성조를 조금은 교정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그림은 제가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가져온 것인데요. 누군가가 정말 잘 표현을 했더라고요. 성조에 대해서 이제 이해하기에 되게 굉장히 적당한 그림이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자, 가짜 하나로 성조를 바꾸어서 의미를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전라도 사투리죠. 자, 그 애가 그 애니? 가가, 가가. 이렇게요. 그 아이가 성이 가시니? 가가, 가가가. 이렇게요. 물론 이 자료를 보고 해당 지역의 친구들은 아이 말도 안 돼 엉터리예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제가 이게 어떤 그쪽 지역의 스테레오타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말에 있는 어떤 사투리의 성조를 이해하기 위한 거니까 네, 너무 노여하지 마시고요. 자, 이거 어떻게 고치면 좋을까요? 어떻게 교정을 하면 좋을까요? 혹시 원하는 친구가 있다면 정대찬의 연구 결과를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투리 성조에서 바로 표준 성조로 가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대찬의 연구는 사투리 성조에서 단조로운 비성조로 연습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단조로운 비성조에서 표준 성조로 가는 단계적인 훈련을 하도록 제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적용을 해서 실험을 했고 효과가 있으니까 논문으로 게재가 됐겠죠. 자, 사투리 억양을 쓰는 분이 단조로운 비성조로 연습을 하라는 것은 자, 여기 있는 것처럼 활용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라음에 모두 고정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을 노래하듯이 한다면 여기 사람들, 물론 지금 제가 하는 것은 라음은 아닙니다만, 자, 여기 사람들 어떤 인간들인가 한번 보라고. 인간 쓰레기의 불황자 다들 그렇잖아. 지금 분명히 푸 하면서 웃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요. 근데 제가 하는 말이 어떤 말인지는 이해를 하셨을 겁니다. 사투리 억양 교정하기 위해서 바로 표준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중간 단계, 단조로운 비성조를 연습하는 단계를 둠으로 해서 이 표준 억양으로 좀 더 가기 수월하게 해주는 거죠. 자, 이렇게 단음으로 먼저 연습을 한 다음에 자, 이번에는 조금 다르죠. 2단계. 난 그래도 일을 하고 있어. 저놈들을 보고 있으면 내가 다 부끄러워. 난 어릴 적부터 일을 해왔어. 여기서 벗어날 거야. 자, 이런 식으로 어떤 단조로운 단음 혹은 뭐 어떤 단조롭게 진행이 되는 비성조 연습을 계속 하다 보면 어느샌가 이 사투리 성조가 완화되겠죠. 자, 그럼 기회는 이때입니다. 이때 표준 억양을 연습을 한다면 바로 가는 것보다는 효과가 더 좋을 것입니다. 자, 늘 원하는 친구들은 연습을 하시길 바라고요. 자, 발음 발성에서 목소리 연출에서 제가 어조, 말투를 처음에 언급했습니다. 글쎄요, 한 2017년도부터 국내 베스트셀러에 말투 관련 책들이 등장을 했죠. 저도 어조에 관심을 갖고 어조 관련 연구를 진행을 했고 작년에 그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연구 결과가 이제 나왔으니까 어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도 학술적으로 인정이 되기를 바라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대화를 할 때 음성적인 요인에서 내 얘기를 듣게 만드는 가장 큰 힘은 어조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투죠. 네. 어떤 말투로 이야기하느냐에 따라서 들을지 듣고 싶은지 듣지 않을지 귀를 닫아버릴지 결정하게 되죠.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조심해야 될 어조라고 제가 제목을 달아봤는데요. 같은 말이어도 명령조로 들으면 어떠한가요? 자, 여러분 질문은 하지 말고 대답만 해주세요. 자, 이런 어조면 글쎄요. 내용 자체는 명령일 수 있지만 어조가 그것을 완화해줘서 좀 덜 기분 나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여러분 질문하지 말고 대답만 해. 자, 어때요? 제가 명령조를 잘 구현을 했나요? 자, 이런 어조,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저런 흐름으로 가는 것은 나한테 명령을 하는 어조야 라고 인식을 하면 그 말의 내용이 아무리 훌륭한 내용이라 하더라도 잘 듣고 싶은 마음이 없게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여러 가지 어조 중에서 가장 무시무시한 어조로 꼽고 있는 짜증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짜증조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자, 소리가 좀 비음으로 올라가야 하는데요. 자, 이런 소리 내죠. 누가 내 물건 건드렸어. 아우, 네. 이 비음으로 내는 짜증 섞인 소리는 제가 표현하기를 자, 영혼을 갉아먹는 소리. 이 소리를 1시간 동안 듣고 있으면 도망가고 싶어질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성경 말씀을 전하고 있다 하더라도 아니면 불교의 주옥 같은 말씀을 전달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를 전달하는 소리가 짜증조이면 글쎄요. 자, 어떨까요? 누가 내 물건 건드렸어? 누가 내 물건 건드렸어? 자, 차이를 아시겠죠? 제가 뭘 말하고 싶어 하는지 완전히 이해하셨을 것 같습니다. 자, 무시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무시조는 무시라고 하는 감정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아니면 나의 존재 자체 이런 것들을 부정당했을 때 우리가 느끼는 분노는 상상하는 것 이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시당하는 말투, 사회적으로 이미 특정한 어조로 이게 표현이 될 때 우리는 이것이 나를 무시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에이, 네가 그렇지 뭐. 에휴, 네가 그렇지 뭐. 자, 1번일까요? 2번일까요? 네. 자, 전달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상대가 내가 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상대가 들었으면 하는 마음이죠. 그렇지 않다면 그냥 혼잣말을 한다거나 머릿속에서 생각하고 말겠죠. 자, 듣게 하기 위해서는 좋은 전달력이 필요한데 전달력의 핵심, 발음 발성 물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발음 발성을 뛰어넘는 이것을 초월하는 가장 강력한 음성적인 요인은 어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강력하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전달할 때 부정적인 어조로 전달한다면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것을 정확히 이루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이 어조를 잘 조절해서 너무 화가 난다면 이런 것보다는 차라리 감정을 다 뺀 담백한 어조라던가 아니면 평소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그 친근함을 담은 어조 이런 어조들이 나의 전달력을 향상시키는 가장 좋은 무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과제를 설명하기 전에 교재를 보면 작년에 제가 이제 어조에 대해서 연구했던 결과를 좀 요약해서 실었습니다. 여러분 아직 교재가 없는 친구들이 있을 테니까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자, 일단 어떤 단일한 문장을 여러 가지 감정으로 표현을 해봤죠. 근데 이 표현을 하는 것의 기준은 선행 연구를 기준으로 했는데요. 한국어의 감정동사가 494개가 존재를 하는데 여기에서 한국인의 기본적인 감정은 사랑이나 기쁨, 놀람, 그리고 슬픔, 두려움이라고 되어 있고 그 하위 요소의 다양한 감정을 표현하는
감중 동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구를 해본 결과 사랑을 표현하는 어조들, 애교조라던가 호감조, 소망조, 매혹조 등이 있었고요. 뭐 기쁨, 놀람, 분노, 슬픔, 두려움 각각을 표현하는 어조들이 있었는데 이 어조들을 구분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이 어조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무엇인지를 한번 제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자, 뭘 기준으로 했냐면요. 높낮이, 주파수는 소리의 높낮이죠. 높은 야 하는 소리, 그 낮은 소리가 있을 테고, 진포, 큰 소리와 이제 작은 소리이죠. 뭐가 다를까요? 네, 작지만 높은 이 주파수가 높은 소리가 있죠. 야 하는 소리요. 크지만 주파수가 높은 소리는 뭐 있겠죠.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봤더니 주파수와 진폭이 모두 다 낮은 어조가 있었고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됐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어조가 무엇인지는 아직 연구를 진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도 무엇인지 아직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연구를 굳이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판단하는 게 있겠죠. 경험치가 있겠죠. 그런 어조들을 잘 분류했다가 적절하게 구사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발음 발성 과제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교재에 지문을 실었고 과제를 제출하는 그 폴더에도 이 내용을 다 실도록 하겠습니다. 연극의 대사의 일부분을 실었고요. 라디오의 오프닝 부분을 실었고요. 그 다음에 스포츠 상황을 전달하는 아나운서의 뉴스 멘트를 실었습니다. 이 세 개 분량은 제가 아주 똑같이 조절을 했습니다. 이 세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다음에 4가지 사항을 유의해서 읽어보는 거죠. 자, 첫 번째, 정확성. 정확성은 어떻게 판단할 겁니까? 네. 처음부터 끝까지 틀리지 않고 글자 하나도 틀리지 않고 잘 읽고 있는지. 자, 그리고 두 번째, 발음. 발음이 우리가 직업적으로 전달하는 어떤 사람들처럼 완벽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도 내가 이 종이를 보지 않고 내용을 보지 않고 소리만으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내용인지 정확히 파악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정도의 수준을 원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발성. 발성이 안정되지 않으면 조금 전달하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어떤 소리를 긴 호흡으로 안정적인 호흡으로 전달을 하는지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어조입니다. 각각 3가지 상황이 다 다른데요. 상황에 맞게 구사하는지, 연극에 어떤 상황이 있을 테고, 또 오프닝의 내용에 맞는 어떤 어조가 있을 테고, 또 스포츠 어떤 뉴스에 맞는 적절한 그런 어조가 있겠죠. 자, 그것이 무엇인지 생각을 해보신 다음에 그에 맞는 구현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습을 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자, 여러분 각자 다 휴대폰 있으시죠? 휴대폰에 녹음을 하세요. 그리고 그 녹음 파일을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확인을 하고 여러분들의 발음 발성 얼마나 좋은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한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발표, 시각적, 음성적, 그리고 심리적 연출이 필요하다. 그리고 정확한 발음을 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되고, 잘못된 조음 인식은 조음 오류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표준 발음을 잘 듣고 그것을 모사하는 연습을 하면 정확한 발음을 낼 수 있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 정확하지 않은 발음의 원인, 이렇게 발음을 내가 정확하게 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인식의 부족이 있었고, 두 번째는 조음 기관을 정확하게 활성화시키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조음 기관, 입술, 턱, 그리고 혀, 치아도 해당이 됐었습니다. 치아는 지금 와서 어떻게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입술, 턱, 혀, 이 3가지만 적절하게 활성화시켜도
내가 원하는 소리를 충분히 낼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자, 지금까지 수고 많으셨고요. 과제 기한 내에 제출해서 출석에 불이익을 받는 일 없게 하시죠. 다음 주에는 심리적 연출에 해당하는 발표 불안증에 대해서 같이 수업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도 즐거웠습니다.